자,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에 했던 이야기 잠깐만 복습을 하고 수업을 시작을 해볼게.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작은 단위의 행복 혹은 행복의 공식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얻는 행복이 분명히 있다고 말을 했어. 근데 그게 마치 모래성 같다라고 얘기를 했지. 그래서 이 모래성이 파도가 다가오면 굉장히 쉽게 휩쓸려 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행복이란 거는 이 모래성을 잘 쌓는 것보다는 이 파도를 막았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 파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야 이 파도를 막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했었는데 나는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파도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생각해. 우리는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 파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야. 도대체 어떤 파도가 우리의 삶, 우리의 행복을 한 방에 무너뜨리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좀 먼저 보고 얘기를 할 거야. 첫 번째 사건은 뭐냐면은 어떤 가장이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50대 가장이 돈을 벌기 위해서 치킨을 직접 배달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밤에 치킨을 배달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반대편에서 어떤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갑자기 이 오토바이를 향해 다가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 오토바이와 차량이 정면으로 추돌하고 말았지. 그래가지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바로 사망하고 말아. 알고 봤더니 반대편에서 왔던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정말로 완벽하게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사건이 바로 작년에 벌어졌었던 을왕리 음주운전 사망 사고야. 그래서 이 사건으로 그냥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뿐인 가장이 한 번에 목숨을 잃고 말았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을 또 얘기하려고 하는데, 음, 사실 이 사건은 좀 많이 기분이 좀 불쾌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 얘기를 해볼게.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어떤 유치원생 6살짜리 아이가 학원에 가는 길이 있었어. 이제 이렇게 학원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괴한이 접근을 한 거야. 근데 이 괴한이 다가와가지고 그 친구의 머리채를 쥐어잡고서 뒤로 확 제낀 거지. 자,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어른이 머리카락을 제꼈을 테니까 당연히 고개가 들리고 입이 벌어졌겠지? 근데 이 괴한이 그 벌어진 입 안으로 미리 준비했던 황산 용액을 들이부었어. 참고로 황산은 염산처럼 그 몸에 닿으면은 그 피부가 녹는 그런 액체지.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40일간 치료 과정을 거쳤지만은 결국은 사망하고 말았지. 이게 바로 대구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이야. 내가 최대한 좀 이야기를 축약해서 얘기하긴 했는데, 이 사건을 좀 자세히 알아보면은 지금 내가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되게 가슴 아픈 그런 사건이야. 어, 근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결국 범인을 못 밝혀냈어. 그 채로 시간이 흘러가지고 결국 공소시효도 만료되고 영구 미제로 남게 됐지. 이 두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지. 첫 번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행복이 완벽하게 휩쓸려간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50대 가장이라든가 그 꼬마 친구가 만들었던 행복은 정말 한 방에 사라지고 말았지.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사고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어, 그들의 유가족은 아마 지금도 굉장한 고통을 겪고 있을 거야. 정말 그 이별의 고통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사건의 두 번째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악함 때문에 발생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야. 첫 번째 사건은 그 음주운전을 감행한 그 운전자의 악함이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던 가정의 행복을 붕괴시켰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 그 이름 모를 괴한의 악함이 굉장히 화목하게 살고 있던 가정을 역시 붕괴시켜 버렸지. 그리고 나는 여기서 말한 이 악함이 우리 삶의 행복을 무너뜨리는 첫 번째 파도라고 생각해. 자, 그러면 실제로 이런 악함은 우리 삶을 지금도 위협하고 있을까? 맞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다양한 악함이 있고 이 다양한 악함이 우리를 굉장히 또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혀. 자, 첫 번째로 이 악함은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노리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뭐 어떤 강력 범죄가 나한테 발생한다든가, 뭐 갑자기 내 생명을 노린다든가, 아니면 뭐 진짜 또라이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를 푹 찌른다든가, 지금도 그런 일 발생하고 있지. 아니면 뭐 술자리에서 갑자기 시비를 걸어서 누가 나한테 폭력을 행사한다든가, 그런 일들이 지금도 되게 많이 벌어지고 있고, 또 혹은 누군가 나의 성을 노리는 일도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 그러니까 당장 이번 주에 내가 아는 여자 후배가 겪은 일인데, 바깥에서 이제 담배를 피고 들어가는데 어떤 남자가 계속 따라오더라는 거야.
심지어 이제 현관 문 앞까지 따라와가지고 다행히 이제 집안에 남자친구가 있어서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고 이제 경찰 출동해서 그 남자를 잡고 이제 이런 일이 발생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 주변 조금만 돌아보면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일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악함들은 우리의 무엇을 위협할까? 경제를 위협하기도 해.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자꾸 부당하게 뺏으려고 해. 그 예를 들면 요새 최근에 다시 활발해진 보이스피싱도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지. 주변 어르신들 중에 여기 당하신 분들이 좀 있더라고. 부당한 방법을 통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혹은 재산을 갈취하려는 시도인 거지. 우리는 그 가운데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또 악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상거래를 할 때도 원활하게 하기가 참 힘들어. 예를 들면 우리 핸드폰 사러 갈 때, 혹은 너희 중에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중고차 사러 갈 때, 혹은 너희가 나중에 집을 알아보러 갈 때 굉장히 열심히 빡세게 공부해야 돼. 왜냐면 그 중에서 우리를 속여가지고 굉장히 부당한 방법으로 우리한테 지나치게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허위 매물을 판매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너무 많거든. 작년에 되게 화제가 됐던 사건이었었는데, 어떤 타이어 회사에서 되게 부당한 이득을 취했던 게 밝혀진 거야. 이게 뭐냐면은, 누가 자동차를 갖고 회사에 오면은 안에 금방 갈아드릴게요, 안쪽에 계세요 한 다음에 이 차 주인 몰래 바퀴를 그 쇠로 휘어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주인 불러가지고, 아 사장님 이거 바퀴 휘었는데 타이어뿐만 아니라 휠도 갈아야겠는데요, 저희가 싸게 갈아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장사를 했던 게 밝혀졌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워낙 비일비재하다 보니까, 아니 내 돈 주고 그냥 내 물건 사기도 힘들어.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너희가 취직하게 되면 혹은 일을 하게 되면은 막 어떤 경우에는 너희들의 노동에 합당한 대가를 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장님을 경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우리의 경제권을 뺏어가려는 악함들이 세상에 정말로 많지. 또 어떤 악함들은 우리의 감정 혹은 관계를 공격하기도 해. 대표적인 게 뭘까? 나는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마 너희 중에 여기에 피해를 경험한 사람들도 적지 않을 거라 생각해. 나도 그 피해자 중 한 명이었고, 물론 학교 폭력은 경제를 노리기도 하고 생명과 안전을 노리기도 하지만은 가장 큰 건 역시 이 감정,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미움받고 있다라는 감정에 대한 공격이기도 하고, 그 주변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공격이기도 하지. 그리고 또 동시에 그 인간관계를 이용한 공격이기도 하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따돌리자, 아무도 너 사랑하지 않아,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보면 되게 질투나 아니면 남들과 다르다는 이유로, 굉장히 사소한 이유로 이런 괴롭힘을 하기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학생 때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는 약간 언론들에서 이런 따돌림 문제가 무슨 학교에서만 발생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전혀 안 그래. 뭐 20대, 30대 뿐만 아니라 50대, 60대 그런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이 질투와 따돌림, 인간관계를 이용해서 어떤 감정적 괴롭힘을 하는 거는 절대 그치지가 않아. 역시 꽤 문제가 되고 있는 악플 같은 경우도 같은 종류의 공격을 할 수 있겠지. 그 사람의 감정과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그런 악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끊기도 하는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 근데 또 때론 더 가슴 아픈 거는 이런 감정을 폭행하는 가해자가 자기랑 가까운 사람 혹은 자신의 가족인 경우도 있지. 그럴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좀 슬퍼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악함들은 지금 봤던 것처럼 어떤 개인 규모에서만 영향 끼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거대한 규모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해. 예를 들면은 어떤 가해자가 한 개인이 아니라 국가 혹은 회사 같은 그런 집단인 경우.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전쟁. 그러니까 전쟁은 정말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마 전쟁 영화 몇 개만 보더라도 좀 그런 간접 체험을 할 수 있을 거야. 정말로 인류가 일궈놓은 모든 것, 그러니까 뭐 재산, 문화,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전쟁인데, 만약에 이런 전쟁이 발생한다면 정말 개개인이 어찌할 수 없겠지.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이 한 번에 날아갈 거야. 또 그리고 뭐가 있을까? 환경 문제 같은 거. 그치. 이 환경 문제의 어떤 주범들도 국가 단위 혹은 회사 단위인 경우가 많은데, 정말 이 거대한 규모로 이루어지는 악함 앞에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가 않은 것 같아.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인간들의 악함을 막아보고자 최대한 발버둥 치면서 살고 있어. 사실 굉장히 일반적이어서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사람의 악함을 막기 위한 어떤 방법과 도구들로 가득 차 있거든. 자, 예를 들면은, 자, 지금 너희가 있는 공간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실내라면은 반드시 문이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문에 반드시 달려있는 게 있지. 그게 바로 뭐야? 잠금 장치. 그렇지. 뭐 열쇠가 되었든 아니면 이런 번호키가 되었든, 자, 이런 잠금 장치는 문마다 달려있는데, 모든 문마다 잠금 장치를 갖고 있는 이유는 뭐야? 타인의 악함을 막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만약에 그렇게 생각해보자. 지금 자취하는 친구들 중에서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현관문이 고장이 났어. 그래가지고 문이 잠기지도 않고 문이 슥 하고 열려 가만두면, 자, 너희는 그 집에서 오늘 밤 잘 수 있을까? 못 잘 거야. 왜냐면 이 잠금 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되거든. 그래야 타인의 악함을 막아줄 수 있으니까. CCTV도 마찬가지지. 도시 곳곳에 CCTV가 있어. 왜? 이걸 통해서 사람들을 감시해서 그 사람들이 악함을 발휘하지 않도록 억제해야 되니까. 그리고 밤마다 거리에는 뭐가 비추고 있지? 가로등이 비추고 있지. 만약에 오늘 당장 정전이 발생해가지고 만약에 모든 가로등이 꺼진다 해보자. 그러면은 밖에 나가기가 쉽지 않을 거야. 왜? 가로등을 통해서 사람들이 악함을 발휘하지 못하게 통제가 가능했었는데 그 통제 역할을 하는 게 사라져 버리는 거니까 타인의 악함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거니까. 그치? 그래서 오죽하면 이 악함을 막기 위한 직업도 있지. 아마 경찰이 거기에 해당할 거야. 워낙 많은 사람들이 악함을 바라니까 그걸 통제하는 사람들, 그게 직업으로 있을 정도로.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의 악함을 막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고 있어. 왜냐면은 이것들이 내 행복을 한 번에 앗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악함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이 악함의 종류가 너무너무 많기도 하고, 또 이 악함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기 악함을 발휘하려고 막 이런 법망들이 피해가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악함이 더더욱 발전해 가거든. 자, 이 사진 좀 볼까? 누군 것 같아? 아이유 같아 보이지? 근데 아이유가 아니야. 뭐냐면은 딥페이크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가짜 아이유 얼굴이야. 요새 이 딥페이크란 기술이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이 얼굴에다가 다른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한 상태에서 뭐 연예인 누구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얼굴을 씌울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딥페이크인데, 지금 그 딥페이크 기술 때문에 엄청 문제가 되고 있어. 왜냐면 이걸 활용해서 음란물을 만들거든. 그러니까 물론 옛날에도 이렇게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은 있었는데, 옛날에는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다 보니까 얼굴 합성을 하려면은 그 대상자가 직접 스튜디오에 와가지고 막 녹음하고 막 움직임하고 그렇게 샘플을 땄어야만 가능한데, 이젠 기술이 발전했다 보니까 사진 한 장만 가지고도 이 기술 구현이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일반인들도 여기에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음란물에 출연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인류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악함도 같이 발전하다 보니까 뭐 이거 막으면 저게 생겨나고 이거 막으면 저게 생겨나고 하다 보니까 이 악함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악함들이 세상에 문제들을 만들고 있고,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어. 자,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뉴스를 한번 뽑아봤거든. 이게 뭐 엄청 사건 사고가 많은 날짜를 고른 게 아니라 그냥 오늘, 그러니까 너희들이 강의를 그러니까 이 강의가 업로드돼 10월 5일 뉴스를 내가 뽑은 거야. 이 뉴스들을 보면은 악함이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어. 한번 같이 보자. 자, 첫 번째, 서비스 거절하자 부자 되세요 조롱. 자영업자를 울리는 손님 갑질. 알바하는 사람 중에서 이런 거 경험한 사람 되게 많을 거야. 그치? 자기가 돈을 냈다는 이유로 사람의 감정을 무시하기도 하고 굉장히 좀 힘들게 하는 이런 갑질 문화. 그 다음에 자취방으로 오세요. 헤어진 여친 주소로 조건 만남 글 올린 20대 남자. 그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마치 그 여자친구가 성매매를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게 만든. 진짜 나쁜 새끼. 왜 안 만나줘? 남친 직장 박살낸 여친. 야, 이거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 그 남친의 차를 박살낸 다음에 그 남친 차로 그 직장을 아예 들이받았더라고. 결국 교도소로 가게 됐는데, 그러니까 두 사건 보면은 그런 경우 되게 많지. 되게 멀쩡했던 사람이었는데 되게 잘못된 사람하고 연애해가지고 인생 망친 케이스. 옛날에 나왔던 뉴스였는데, 어떤 남자가 그 여친이 헤어지자라고 말을 하니까 여친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여친의 부모님을 죽인 사건도 있었어. 그러니까 참 되게 단란했던 가정이 그 집 딸이 잘못된 남자 한번 만나가지고 한 번에 그 행복이 다 날아간 사건인 거지. 그치? 자, 그리고 단독 총영사 아들 치닥거리했다. 감사 나선 외교부.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총영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파견한 그 공무원이 있는데 그 아래 직원들한테 그 자기 자녀의 잔물을 막 맡겨버린 거야. 그러니까 갑질을 한 거지. 아마 너희가 나중에 취업 전선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 그러니까 내 경제권, 인사권을 쥐고 있는 윗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부당한 일을 시키는 그런 악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자녀, 지인 사칭, 카카오톡 피싱, 기승 대처 방법은 그치 우리가 아까 보았던 보이스피싱의 한 종류. 또 부당한 방법으로 좀 정보력이 떨어지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재산을 갈취하려는 사람들이 오늘도 여전히 활동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자,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한 피해자가 내가 되지 말란 보장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말란 보장이 없어. 만약에 그런 일들이 나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발생한다면 갑자기 내가 한순간에 모아놓은 모든 돈을 사기로 잃어버리게 된다면, 혹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뭐 갑자기 음주운전 차에 치여가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행복은 정말로 한 방에 날아가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안감 때문에 우리 삶의 행복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것 같아. 근데 정말 더 안타까운 사실은 뭐냐면은 이런 악함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기 힘든 게 맞는 것 같아. 16년 전 대구에서 6살짜리 남자아이가 황산 테러를 당해 숨진 사건 기억하십니까? 지난 1999년 5월 20일 고 김태환 군은 집 앞 대구시 동구의 골목길에서 온몸에 황산을 뒤집어 쓰는 황산 테러를 당했습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은 학원에 가던 김 군을 붙잡고 입을 강제로 벌려 검은 비닐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안과 온몸에 쏟아. 내 심각한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아파트 놀이터인데 아까는 애들 많이 뛰놀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람이 없네, 늦어가지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애들이 부모님 없이 막 뛰어노는 걸 이렇게 보잖아. 그래서 언젠가 노을이도 그렇게 나 없이 바깥에 혼자 그냥 친구들끼리 나와가지고 놀아야겠지. 근데 내가 그거를 못 견딜 것 같은 거야, 내 눈에서 떨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 좋아서 그런 것도 맞는데 혹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까봐. 사실 방금 보았던 건 뉴스의 피해자 어린이가 노을이랑 지금 동갑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뉴스를 또 보다 보면은 더 그게 어려운 거야. 얘를 어떻게 혼자 보내지? 그럼 나중에 몇 살 되었을 땐 내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7살, 8살, 10살? 그래도 난 쉽게 마음을 못 놓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주변에 형님 누님들께 물어보니까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한두 번 내보내게 되면은 좀 익숙해진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그래도 어떤 그런 불안감은 사실 떨칠 수 없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평생 동안 이것 때문에 부모들은 괴로워해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너희들도 막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들어가거나 그랬을 때 부모님이 엄청 화를 내는 이유가 그런 불안감을 겪으셨기 때문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세상엔 진짜로 너무 악함이 많다 보니까 도대체 어떤 종류의 악함이 우리 아이를 괴롭힐지 상상도 안 가는 거야. 왜냐면 나도 성장 과정에서 그런 여러 가지 악함을 경험했었고, 또 혹은 뉴스에서 내가 겪은 것 이상의 것들이 막 보이고 하다 보니까 그 중에 하나라도 노을이한테, 새벽이한테 끼치게 된다면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그래서 물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하겠지만 사실 모든 악함을 내가 다 막아줄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타인의 악함에 노출된 채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그 악함이란 파도가 언제라도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거지. 그거 생각한다면 그 악함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불안감을 달고 사는 게 맞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 너의 생각은 어떠니? 우리 다음 시간에 또 인사하자. 안녕.